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독해 연습 1강 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다 푸셨나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럼 우리가 왜 정답이 3번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지문은 굉장히 난해해요. 전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읽어야 될 부분, 즉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concept of place가 주어입니다. 장소의 개념은, 그럼 이 글은 이제 장소에 대한 얘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장소의 개념은 is characteristically the concept of an open region. characteristically, 특징적으로 개념인데 뭐의 개념이냐면 열린 지역의 개념이다. 그런데 이 열린 지역이 뭐냐면 in which라고 나오죠. 앞으로 이 지문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만 해도 in which and in which 이렇게 나오죠. 얘는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 which 자리에다가 요 앞에 선행사를 넣어주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열린 지역의 개념이야. 그런데 그 열린 지역 안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린 지역 안에서는 things reside. 어떤 사물들이 뭐 물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주해요. 그리고 in which 또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열린 지역 안에서는 relationships between things 사물들 간의 관계가 can be established 설립될 수 있다, 정립될 수 있다. 자, 읽었어요. 감이 아예 안 옵니다. 오면은 대단한 거예요.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문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장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어떤 사물들이 있어요. 사물들이 거주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물들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립돼 있다는 거예요. 설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이게 장소의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뒷문장으로 갑시다. the idea of place 한 번 더 나오죠. 이 표현이 더 나왔다는 것은 이 문장은 앞의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부담 없이. 장소의 개념은, as it operates in talk of a place or square within a town까지가 주어져. as가 나왔으니까 그냥 괄호칩니다. 여기는 수식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장소의 개념은 이 장소는
operate, 운영해요. 작동해요. 이 장소나 스퀘어, 광장의 이야기 안에서 작동해요. 어떤 동네 안에. 근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괄호 안에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은 provide a neat example of this. 이 this는 앞문장. 앞문장에 대한 아주 괜찮은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타운 안에서 뭐 광장이나 광장을 떠올려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부연 설명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뒤에 연결사가 누가 나오냐? but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순간 이 앞에 있는 애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뒤에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를 열심히 읽어야겠죠? 뒤에 보세요. Such a place. 이러한 장소는 is itself 그 자체로 constituted 구성된다. through 무엇을 통해 구성되냐면 interrelation 상호 관계 of the elements 요소들의 within it 그 장소 안에서 다시 연결해서 보면 이 장소들은 구성이 된대요. 그 자체로. 그런데 새로운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뭐를 통해서 구성이 된 거냐?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구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의 상호 관계,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장소가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건가? 의심하고 중요한 게 한 번 더 나오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뒤에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The town square does. 그러므로 이 동네 광장은 provide 제공해요. 뭐를 제공하냐면 bounded는 한계가 있는 한정된 이란 뜻입니다. oriented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지향적인 그러니까 뭔가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제공한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죠. within which 그리고 좀 뒤로 가보세요. 밑으로 가면 쉼표 in which 그리고 저 뒤에 쉼표 in which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뒤에서 앞으로 갈 필요 없이 앞에서 뒤로 간다. 그리고 위치 안에다가 앞에 선행사 넣어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정되고 지향적인 장소 안에서 하고 뒤에 새로운 문장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네의 affair, 일, 사건들이 이렇게요. are brought into focus.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집중으로 데려와진다. 집중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건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articular buildings and activities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활동들이 take on a certain character and identity.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identity, 정체성을 take on, 띈다. 연결해서 볼게요. in which 또 그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선 individual persons, 개인들은 are able to take on role of citizens. 시민의 역할을 take on이 또 나오죠. 이때는 take on이 뭐냐면 역할을 맡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take on인데 뜻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체크해보세요. 뒤에 나온 단어에 따라서. 아주 잠깐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이 타운스퀘어는 어떤 장소인데 한정되고 뭔가를 한 곳을 같이 지향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포인트야. 어떤 사건이 집중돼 있는 거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물들이 다 있어요. 여기 건물들이 있는데 뭐 우체국, 은행, 마트, 뭐 꽃집 뭐 등등등 있는데 얘네들은 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각각의 성격과 각각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개인들도 있겠죠? 이 개인들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공간의 의미를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여기도 즉 부연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 더 중요한 연결사가 있어요. but이라는 애가 있죠. but 뒤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ut 뒤에 보세요. character of the place인데 아까 캐릭터를 제가 성격이라고 했는데 특징이라고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즉 장소의 특징, 장소의 성격은 is itself 그 자체로
dependent on 어디에 의존하다죠. 그러니까 장소의 성격은 의존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냐면 what is brought to focus within it 그 장소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의존합니다. 자, 이 but 뒤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계속 장소는 반복해서 나왔는데 새로 나온 내용이 뭐냐? 얘가 어디에 의존해? 그게 지금 새로 나온 거죠? 그 표현이 바로 요거죠. 그 장소 안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의존한다. 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뒤에 연결해서 읽어보면 돼요. 뒤에 보세요. If we look to the larger region of the town as a whole, 우리가 조금 더 큰 지역을 보면, 여기도 그냥 부연 설명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더 큰 지역을 보면, character of the many particular places within the town까지가 주어져. 주어 되게 길죠? 여기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큰 동네에 있는 여러 특정한 장소들의 성격들은 이 similarly, 유사하게, 유사하게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앞문장과 같은 얘기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봤던 뒤에 dependent on이 또 한 번 나오죠. 즉, 요 뒤에 부분, dependent on 뒤에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즉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 하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의 특징은 의존을 해.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표시합니다. Interrelation of places within the region as a whole. 전체적으로 그 지역 안에 장소의 상호 관계에 의존을 한다. 요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저 위에 있는 through the interrelations of the elements within it 이 떠올라야 돼요. 얘랑 똑같은 표현이니까. 즉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그 부분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다시 요 두 번째 별표 여기 보세요. 지역 안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장소들 간의 관계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 하면 그 큰 지역에서 장소들 간의 관계고 작은 걸로 보면 그 장소 안에서 요소들의 관계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end 뒤에 the same is also true of entire landscape. 이것은 전체 경치, 풍경에도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연 설명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셨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 thus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세요. If one is delineate the structure of a place or region, delineate는 묘사하다는데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단어 여러분 이미 외우고 있죠? describe, depict 이런 단어 외우고 있죠? 우리가 묘사를 한다면 어떤 장소의 구조를 묘사한다면 여기도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what is required 요구되는 것은 이때 와또 뭔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 요구되냐면 is to exhibit the structure of the region as a whole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구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요구돼. as 왜냐하면 it is constituted 이것은 구성되기 때문이야. 즉 그 장소는 구성되는 거예요. 지역은 무엇을 통해서 구성되느냐. through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through 여기를 떠올려야겠죠. 요 얘기가 이 밑줄이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구성되냐? 지금 문장 구조가 완전 똑같죠? 사실 보니까 첫 번째 거랑. 그래서 요 밑줄에는 지금 우리가 별표 3개 친 거과 제일 유사한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 2, 3, 4, 5 보니 여기에 보기에 3, 4, 5 좀 보세요. 3번 보니 interplay
4번 interaction, 5번 interrelation 나옵니다. 얘네 셋 다 뜻이 똑같아요. 상호작용이란 뜻이에요. 셋 다. 얘가 상호작용이란 뜻입니다. 즉 이걸 가지고는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바로 뒤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답을 골라야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3번 interplay of the various elements within it.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정답 나오죠. 똑같이 나왔죠. 첫 번째 별표에 여기 elements 여기. 그 다음에 4번은 왜 아니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wide range of geological feature의 상호작용인데 geological은 질학적인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지리학의 지리학적인은 geographical랑 구분해서 보면 돼요. 이걸 굳이 구분해서 답을 내고 틀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구분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긴 지질학적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땡 4번 여기까지 regions까지 맞아요. 지역들의 상호관계인데 재구성하는 다시 구조화하는 지역인데 이것 때문에 아니죠. 문화적인 경치에 대한 얘기 안 했어요. 경치에 대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5번도 땡.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 요게 지문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하지만 답을 고르기는 쉽습니다. 왜 쉬웠냐? 그 답의 밑줄의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영어에서는 이런 뭔가 through라는 표현 그리고 저기 뒤에 dependent on이란 표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표현 있죠? 이런 게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 항상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영어에서 새로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넣거든요. 이 뒷부분에.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뭔가 한다. 수단 같은 거죠. 수단. 그리고 디펜던트, 뭐에 의존하냐. 얘네가 의존하긴 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냐를 되게 강조할 때가 많아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이 문장 자체의 핵심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문에는 문법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in which, within which,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문이 계속 나왔어요. 자,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듯이 뒷문장의 구조가 어떻다라고 많이 배웠죠? 뒷문장의 구조가 완전하다. 즉,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많이 봤었죠?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붙는 순간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말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구분해야 될 게 그냥 관계대명사만 있을 때는 얘는 뒷문장이 특징이 불완전하죠. 필기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좀 양해를 바랍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요거랑 꼭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해석하면서 우리 봤듯이 해석할 때는 이 앞에 선행사가 나오는데 그냥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고 해석할 때는 이 관계대명사 안에다가 선행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표시해가지고 정말 뒷문장이 완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what이라는 애가
몇 번 나왔었어요. 이 왓은 여러분 작년 수능 문법 문제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왓은 뭐라고 이름 붙여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즉 이걸 영어로 바꾸면 the thing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what은 품사가 뭘까요?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수식어 등등등, 형용 뭐 등등등, 동사 이것 중에서 얘는 품사가 뭘까요? the thing which. 그러면 which가 thing을 꾸며주죠? 즉 얘는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애예요, what은. 즉 얘는 이 문장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는 전부 다 얘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what의 특징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요 제일 기본, 얘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what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what 뒤에, 즉 이 what 뒤에라는 것은 the thing which 뒤에 문장 구조는 무엇일까? 그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문장 구조를 따지면 되겠죠? 얘는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불완전. 그러니까 what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본문에 내려가서 잠깐 볼게요.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양해를 조금 바랍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what을 찾잖아요. what이 총 2번 나왔거든요. 어디 나왔냐? 제가 이렇게 막 색깔을 칠해버렸네. what is brought 있고 what is required 이렇게 있어요. 얘네 둘은 지금 둘 다 뒤에 뭔가가 없습니다. 찾았나요? 찾았나요? 뭐가 없을까요? 이 뒤에는 what is brought to focus within it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바로바로 뭐가 없는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what 뒤에는 주어가 지금 없어요, 주어가. 그리고 밑에 what is required 뒤에도 주어가 없어요. 불완전하네. 그럼 이게 지금 성립이 된 거죠. 거꾸로 이 what 같은데 이제 밑줄 같은 거 되게 치는 걸 좋아해요, 영어에서는. 그 what에 밑줄이 쳐 있다면 뭐를 봐야 되냐? 뒷문장에 주어 있나? 목적어 있나? 이런 거 봐야 된다는 거죠. 없네? 아, 그럼 여기는 what이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꼭 작년 수능 문제 혹시 갖고 있는 사람들은 29번 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what을 문제 내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 이게 나왔으니 설명했는데 다른 지문에도 이 관계대명사와 what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수능 문법이 아주 좋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강 8번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